예, 경남도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경남도당 교육위원회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교육위원회는 우리 경남도당의 각계 각층의 당원들을 찾아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민주당에 관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민주당 평당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의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체장에 도전했던 청년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는 드디어 현역에 계신 우리 민주당 경상남도당 4명의 도의원을 모시고 우리 도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민주당이 도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경남도당 전체에 우리가 함께 나눌 얘기들은 무엇인지를 현역의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어렵사리 지금 현재 도의회 한참 바쁜데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먼저 이 네 분의 도의원님들 와주셨으니까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차례차례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 맨 이쪽서부터 먼저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경환 도의원입니다. 지역구는 우리 남해군이고 2017년도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어서 지금 삼선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당이 정말 변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상현 의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에 살고 있는 저는 지금 기업행정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1% 정치하는 젊은 엄마 도의원 한상현 도의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동자 출신 경남 도의원으로, 그리고 또 항상 노동자 입장에서 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남 도의원으로 자랑스러운 경남 지역 노동자 동지들을 비롯한 당원 동지들과 항상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평균 나이가 34.7세로 장류 3동의 지역구를 뜬 교육위원회 손덕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네 분 인사를 들으니까 이게 각계각층에 아주 뭔가 달라요. 우리 유경환 도의원님은 그래도 최고참으로 이게 뭔가 중후한 맛이 느껴지고, 또 우리 한상현 도의원님은 아줌마 대표의 이게 아줌마들의 이게 그 열기가 막 느껴지면서, 또 우리 이 의원님은 노동자 거의 이럴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이 느껴지고, 장유니까 좀 우리 민주당으로서 좀 따뜻한 동네잖아요. 그래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안 좋아서. 방금 그 말씀 하셨는데, 유경환 도의원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과 직전에 도의회 때는 우리가 55명 중에 34명인가 그랬죠? 제가 10대 때 들어왔는데 10대 때는 우리 민주당이 제가 들어왔을 때 김지수 의장님 해서 김성훈 의원 저 3명이었고 정의당 1명, 또 국민의당 그 옛날에는 6명 있었고, 6명, 그 다음에 11대 때는 59명 중에 34명이 우리 민주당이었습니다. 59명 중에. 예, 그리고 지금은 64명 중에 4명이 민주당이죠. 그래서 10명이 돼야 읍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구성할 수 없어서 그냥 패싱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의원의 현실입니다. 우리 의원님은 삼선이면 사실 의회에서는 상당한 선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장도 맡고 또 의장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워낙 의석수가 차이가 나니까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깝깝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11대 비교하면 참 우리 손덕상 의원님도 59명일 때 좋을 때 우리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58명이었고요. 예. 우리 민주당 의원이 입성할 당시에는 34명. 그래서 경쟁해드리고, 저는 11대 때 경험을 보면은 여야 의원들이 거의 팽팽하게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협치도 되고 좋았는데, 지금은 일방 통행길을 가고 있지 않나 국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네 분의 저 포함해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쁘게 봐주십시오.
저 유경환 의원님은 이제 선수가 이제 상당하시면서 네. 방금 우리가 앞번 때에 비해서 뭔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 비교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네. 가장 큰 비애감, 이게 아쉬움 이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했었고 이제 우리 그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책임을 지고 좀 해라. 내가 나서면 뭐 다른 의원들이 참여를 안 할 것 같으니 좀 맡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행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더라고. 뒤에 이야기 좀 들어봤더니 제가 이제 우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제 저렇게 민주당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 따라가서 되겠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발의조차 못하게 됐죠. 이게 뭐 법안이나 뭐 이렇게 의안을 발의하려면 10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가 필요한데 우리 4명밖에 안 되니까 발의조차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이전 도의원 때는 우리가 그래도 과반수 이상이 되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던 것들을 이제는 그걸 우리가 한번 이 뭐 이야기해볼까요? 정치적이지 않은 것도 저쪽에서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현실이란 말이죠. 예. 아, 참 아쉽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한 의원님은 엄마 그 일선에서 이제 그 뭐랄까 정치 일선 아니고 생활의 일선에서 있다가 이제 도의회로 입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현장과 또 실제 도의회에 왔을 때에 어떤 점에 어떤 변화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민분들도 저도 입성하기 전까지는 사실 도의원이 뭐 하는지도 잘 몰랐고 저를 이제 이 도의회로 안내해 주신 지역위원장님이 도의원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다라고 해서 사실 함양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 왕복 4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서 했는데 6월 달에는 집에 5번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해도 끝이 없는 게 도의원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비례의원이고 또 앞서서 저희 선배님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가셨잖아요. 그래서 33분의 선배님들이 계셨던 일을 두 지역구는 또 지역을 잘 지켜주시는 게 임무이고 저희 또 비례는 비례의 일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을 또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고 느낄 만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좋을 때 들어왔으면 정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참 우리 그 많은 노동자 계층을 대표하면서 대표 단수로 도의회에 입성하신 우리 유영준 의원님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또 실제로 하는 일과 아까 말씀하실 때도 또 서울에 투쟁도 다녀오고 그러셨다는데 노동자 대표로서 또 민주당과 함께하는 도의원으로 입성해서 어떤 체험감을 느끼시는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지금 상임에 들어가 있는데 경제환경위원회는 토탈 10명입니다. 10명 중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9명이 국민의힘, 1명이 저 민주당 혼자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중요하겠지만은 노총 예산을 지켜야 되는 노총 예산 그런 또 이제 중압감이 있는데 하나같이 그 국민의 9명이서 회의 때마다 그 노총 예산을 건들고 민주당 예산을 건들고 하는데 이게 혼자서 뭐 해봤자 이게 정말 그런 무력감 내지는 그런 이제 더 이상 대응이 좀 어렵다 이런 한계를 좀 느꼈고요. 뭐 요거는 옆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그 노동자 출신 도의원님이시니까 역시 목소리도 톤도 쭉 들어봤는데 우리 유경환 의원님은 원래 남해에는 도의원이 1명이잖아요. 예, 1명. 그리고 이제 한 의원님은 이제 비례대표시고 우리 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원래 여러 명 도의원이 있다가 지금 혼자만 사는 거잖아요. 예. 비애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 11대 의원 때는 우리 김해 지역에 도의원이 7명에 비례대표 1명에 8명이 있었지만 12대 들어오면서 이제 선거구 한 지역이 달면서 8명이 의원이 이제 도전했는데 제가 12대 당선되고 나서 제 당선될 기쁨보다는 같이 또 4년 동안 함께했던 동료 의원들의 그 낙선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뻐하지 못했던 그때 그 시절이 불과 1년 전이었지만 좀 아쉬움이 많이 컸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도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이 뭐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우리 정책 제안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사실 뭐 국힘에서 일방적인 통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제대로 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리더라고요. 아유 참 우리가 전반부에 좀 우울한 얘기들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렵다. 아유 뭐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도의원이잖아요. 아까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도의원을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또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PR의 시간 한번 드릴게요. 나는 도의원으로서 이거는 하고 있다. 이거 했다. 또는 이거 할 거다. 중점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씩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예.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상임위가 교육위원회인데 사실 제 지역구는 거의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곳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인사드릴 때 경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가 아닌가 설명드렸는데 제 지역구 아이들이 사실 학교가 보면은 가대 감염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육적 좀 혜택을 오히려 도심에 있는 아이들이지만 농어촌 지역보다는 좀 교육 여건이 좀 넉넉지 않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로 왔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하는 돌봄 말고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돌봄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돌봄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교육위를 왔는데 솔직히 뭐 학구도 많이 지금 어지럽혀져 있는 상황이고 해서 뭐 그런 교육적 가치를 좀 더 높여주고자 교육위원회 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이제 일을 하고 있군요. 아무래도 장유가 그 젊은 층이다 보니까 그 교육과 관련된 그 인구가 좀 많이 있겠네요. 노조 도요. 나 이런 거 하고 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자 출신이다 보니까 노동 관련 분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첫 번째로 뭐 경상남도 자치경찰 내에 그 공무직 처우 개선 관련해서 일부 조례 개정을 개정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 2024년도부터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고, 요거 관련해서 현재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24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직능 비례대표님이 아주 전형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경남도의 또 도의회에서 노동자와 또 재해 관련해서 많은 애를 써주고 계셨습니다. 똑같은 이제 비례대표인데 또 현실에서 생활 정치에서 임하시다가 이제 도의회 와서 제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 보기로는 제일 많이 싸우신 제일 앞장서 싸우고 계신 우리 걸로 보이는데 우리 한상현 도의원님 나 이런 거 했다 이런 거 하고 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똑같은데요. 아마 제가 이제 된 이유가 여성, 청년 이런 이유로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자들 위주의 싸움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약자들을 조금 더 챙기는 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의회 들어와서 한 10번 이상의 토론회를 했고요. 지금 조례 제정 및 제정되어 있는 게 3개, 그 다음에 제정 예정되어 있는 게 또 3개 정도 돼서 한 6개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제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도정 질문도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방송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예산을 사실 어느 만큼 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앞뒤에서 정치적으로는 최대한 우리 몫을 제일 많이 열심히 잘 챙기고 비례의 몫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만은 않은 게 많은 분들이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다시 또 그 피드백이 오는 게 저한테 또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당원분들의 그 지지를 받으면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두 분 비례대표 도의원님의 그 열성적이고 열정적인 활동들이 우리 당원들에게 많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신 우리 클령님 도의원, 우리 여경아 도의원님은 참 할 말도 그 보낸 세월이 계실 테니까 그래도 당원들에게 네 유경안이 있어 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10대, 11대 때는 주로 계속 경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우리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좀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해왔고, 우리 지금 12대 지금은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 수산인들과 담당 행정부서와 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좀 교량 역할을 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이나 수산인들이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높고, 또 우리 그 농해양부서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또 계속 뭐 이렇게 농민들에게는 불신을 받고 있는 좀 이런 상황들이어서 서로 이렇게 좀 소통하면서 정말 현장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들이 정책으로 수립되고 집행이 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주로 그 일을 하고 있고, 현재도 그 우리 농민들이 주로 저에게 이제 그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좀 신청을 하면 행정부서와 같이 토론회라든지 간담회 등등을 하면서 하는, 좀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나 수산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좀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형님의 그 경륜답게 좀 좌장의 역할을 많이 하시는구만요. 자, 이제 이쯤에서 우리 도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도의원은 그래도 우리 당원들 중에서 이제 당원을 대표해서 도의회에서 도정의 일을 이제 맡아보는 건데, 그래도 뭐니 해도 지역의 뿌리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남해, 그리고 장류, 그리고 이제 해운구가 이제 주 기반이시죠. 예, 예. 그리고 서부 지역의 네네. 함양 네네. 제일 우리 당으로서 어려운 곳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역위원회와 어떤 연계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사실상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의 예비군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위원회에서 내가 어떻게 협력하고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 이 방송을 보는 당원들이 나도 도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그래서 점점 커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계신지 그걸 좀 듣고 싶어요. 이제 저희들은 남해, 하동, 사천 세 개 시군 복합 선거구인데, 사실은 이 세 개 지역이 같이 뭉쳐서 뭐 활동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는 주로 이제 우리 남해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 민주당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좀 민주당이 뭐 그래도 민주당에 대한 당 도의원, 민주당 군수, 우리 민주당 선출직에 대한 좀 신뢰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좀 이런 활동들을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지역에 여러 가지 필요한 민원, 또 현안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우리 민주당의 좀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좀 이런 활동 위주로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지역, 우리로서 참 이렇게 우리 지역 경남 자체가 민주당으로서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서부 지역, 또 서부 또 내륙구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곳에서 그래도 지역 기반이실 텐데 그곳의 분위기, 또 그곳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제가 있는 산업과업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장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사실 깃발만 꽂으면 국힘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인식 개선이 먼저였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지역이 경남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지역만. 그래서 모든 데를 다 다닐 수는 없고요. 제가 살고 있는 함양군 지역에 제가 도 일정이 없으면 어떠한 행사든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원들께서 제가 가는 걸 제일 좋아하시기 때문에 가서 다 행사들을 다 참여하고, 될 수 있으면 저희 당원들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묻고 찾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자긍심을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함양군에 제가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는 게 민주당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다. 민주당 의원이면 더 일을 잘한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아니면 너 진짜 더 좋겠다란 말을 많이 하시길래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민주당이어서 네. 일을 잘하는 거다란 말을 해드렸거든요. 민주당이어서 일을 잘합니다라는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거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군수님 비롯해서 사실은 도의원이 물론 견제 역할도 하지만 협치도 해야 경남이 발전하기 때문에 현 지사하고도 유대관계를 잘 형성해서 우리 이제 각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일을 돕고 있습니다. 네, 참 뭔가 이게 그 험지에서 애쓰는 고군분투함이 막 그 피부로 막 느껴져. 어떻습니까? 유영준 의원님은 그게 노조의 대표인데 노조 또 이렇게 그 노동자의 대표인데, 노동자가 어떤 특정 지역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경남 전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 또 그들 회사 대표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민원을
듣고 또 해결해주는 그런 중개자 역할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 아니, 이제 이 앞전 그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경남의 노동자들을 많이 민주당으로 끌어들여서 아니면 민주당에 좀 이렇게 우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왔고. 어떻습니까? 참 홀로 생존하신 우리 참 손덕상 의원님은 나 정말 그래도 지역에서 이런 활동하고 있다. 우리 각급 위원회가 잘 되어 있고 또 그 구성원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김정우 의원님께서는 지역위원회 특히 우리가 상무회의라든지 그 규정에 있는 회의를 웬만하면 안 빠뜨리고 다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이제 한 두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앞전 김경수 지사님 때 만들어진 우리 더불어 함께 봉사단이라 해가지고 사실 우리 밥차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7년, 8년 동안 지금 한 번도 거의 안 빠지고 우리가 매주 화요 밥차, 금요 밥차 해가지고 사랑의 밥차 봉사를 하고 있고 또 뚫레라 해가지고 산악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또 민주당 당원들이 함께하는 또 산악회가 또 있고 또 지역위원회 활동 중에 우리가 뭐 연간 한 2회, 3회 정도 이제 또 지역 환경 정화 활동 또 그리고 당원들과의 또 소통의 자리도 또 우리 국회의원님이 따로 하시고 또 우리 그 각 마을별, 동별 또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거기 또 협의회에서 또 매달 한 번씩 모여서 당원들끼리 또 행사도 하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당원 배가 운동을 우리는 꾸준히 해왔어요. 당원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뭐 시의원이 되려고 하든지 뭐 도의원이 되려고 하든지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경선은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경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해을 갑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 배가 운동이 자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당원들과 소통이 아주 잘 되어 가고 네. 있습니다. 아, 역시 그 장류, 김해 지역이 그래도 우리 민주당에게는 조금 따뜻한 동네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 찹다가, 막 춥다가 막 따뜻해지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시그니처 코너 이제 Y맨과 후준마의 질문을 들을 텐데요. 이번에는 Y맨과 후준마가 한꺼번에 질문하고 그 질문 두 개를 한꺼번에 대답을 우리 각자 좀 해주시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Y맨 등장해서 질문해 주세요. 왜 정치를 하시는지, 왜 민주당인지. 호준마입니다. 저는 누구에 대한 질문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구를 제일 롤 모델로 삼으시고 계시는지. 정치를 왜 하느냐 물어보면은 사실 우리 뭐 주민들이나 쉽게 말하는 시의원, 도의원 하는 게 내 주변에 내가 직접 나서서 내가 그 일을 해결하는 게 그게 정치의 목적이 아닐까. 저는 기초와 강력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왜 민주당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 정치적 성향은 진보입니다. 진보인데 나하고 가장 잘 맞는 게 과거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을 보면서 사실 그때는 제가 정치적 신념이나 뭐 그런 건 없었지만은 깨어있는 시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렇게 저하고 뭐 내리에 꽂히는 그 노무현 대통령님을 그때 서거하면서부터는 저는 민주당의 길을 가야 되겠다. 정말 열악한 노동 환경, 그런 환경 사각지대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누군가는 대변해야 되겠다. 그 정당이 나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정말 자랑스럽게 도연하고 있고 그 당에서 눈치 보지 않고 할 말하는 즉 발전적인 비판이나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이상민 의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을 좀 닮고 싶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좋아한다라는 국회의원은 박용진 의원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뭐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항상 자신감이 이렇게 넘치는 그런 모습이 좋아서 좀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로 대세에 따르지 않고 좀 뭔가에 반대해서 좀 반골 기질이 계신가 봐요. 어떻습니까? 한 의원님은. 네. 네. 제가 뭐 정치는 쭉 관심은 있어 왔는데 그 저희 영장류 중에서 영장류가 아이를 낳는 기간이 짧은 게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을이 다 같이 키울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10개월 만에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사람이 같이 사는 거는 더불어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사람은 산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더불어 잘 살자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도태되거나 혹은 약자가 되기 쉽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아이들한테 착하게 살아도 되는 세상이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세상이 바른 세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분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제일 완벽하게 존경하는 분인 것 같고 제가 꼭 닮아가고 싶고 그분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사실 우리 모두의 뭐 시조, 선조, 거의 경전과도 같은 분이죠. 네, 네. 이렇게 이제 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들어와서 저하고 같이 활동하던 우리 선후배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뭐 저쪽 당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이었나? 하여튼 지금 현재 국민의 힘으로 이렇게 다입당을 해서 출마하는 것들을 보고 야, 이러다가는 정말 이렇게 우리 그동안에 김두관 전 정현태 군수 이렇게 지역에서 군수도 당선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맥이 끊어질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뭔가 소신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내가 정치를 하게 출마를 하면 당선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 맥을 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직접 이 정치를 출마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민주당은 제가 제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이 정당으로서의 의미. 그래서 민주당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아하는 정치인은 인간적으로는 저는 우리 지금 도당 위원장님이신 김두관 그 의원님을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경수 지사님이 정말 이런 분이 훌륭한 우리 미래 지도자가 되어야만 우리 국가가 발전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회 국회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이탄희 의원. 참 우리 큰형님답게 뭔가 이게 숙연해지는 그런 묵직한 얘기였습니다. 우리 한 의원님 어떻게 한 말씀 한번 보태실랍니까? 아니, 저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아주 괜찮습니다. 삼사는 역시 다르구나. 다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이게 막 끝장 토론처럼 티키타카라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당원들이 이제 입당한 당원들이 도의원은 무엇이고 또 우리 도의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개략적으로나마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이 교육용 영상이라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못다한 말 있으면 우리가 뭐 1분 내지 한 30초 정도라도 또 이쪽입니다. 이쪽부터 이렇게 저는 당원의 소중함을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11대도 경선을 했고 앞전 선거에서도 경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의 소중함을 잘 알기에 우리 당원 동지들과의 그 만남을 꾸준히 하고 있고 제가 항상 당원들 앞에 서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원들이 저를 뽑아주지 않았다면 선거에 뭐 나가지도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 곁에는 항상 당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시죠 우리 같이. 우리 의원님, 예. 저는 뭐 노동자 출신 경남도 비례대표로서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겠고 또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더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자랑스러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네. 사실 제가 도의원인데 다른 분들이 다 평당원이 아니라 다 위원장님들이었어요. 당직자나 그랬는데 평당원 출신의 도의원입니다. 아마 제가 여기 저희 64명 의원들 중에서 가장 잘 싸우고 열심히 일하는 그 원동력이 평당원이어서라는 생각을 하는 게 당원들이 저희 당을 이끌고 가는 힘은 그 어느 당보다 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당원들의 그 에너지 때문에 지금도 잘 버티고 있고 또 앞으로 잘 성장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아유 고맙습니다. 묵직한 우리 큰형님 의원님. 예,
뭐 지금 시절이 많이 어렵습니다. 아마 좋은 시절을 지내다가 어려운 시기라서 낙담하고 힘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제 경험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해 농촌 지역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군수 도의회에 있는 지역이 우리 남해군이 유일합니다. 뭐 경남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에서 이제 그렇죠. 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들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긴 호흡으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꾸준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잠시 힘들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정말 힘알고 열심히 해서 싸우면 뭐 우선 내년 승리하고 대통령 선거 승리하면 다시 우리가 활짝 웃으신 날이 오기 때문에 힘내서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우리 경남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떻게 이 네 분의 도의원님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들어보셨습니까? 다들 그 앞번 도의회 때 우리가 잘 나갈 때에 비해서 힘들어하는 점도 보였지만, 오늘 제목처럼 이수신 장군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30 몇 명의 도의원이 있다가 지금은 작아졌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4명의 도의원이 있습니다. 아직 4명의 이런 아주 그 쟁쟁한 장수들이 있습니다. 이 도의원님들과 함께 우리가 민주당, 경남도당, 또 당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도민들에게 좋은 정치를 보이는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